네, 반갑습니다. 음,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 지구에 천재지변이라고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나 질병이나 이러한 과정도 무서운 과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진 또 이런 감염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어떤 이제 커다란 의미가 학과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보건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 보건을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운영 체제에 맞추어서 서로 경영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건 서비스 경영이라는 학과가 탄생이 되었는데, 지금 사태 같으면 어쩌면 제일 가망성 있는 학과이고, 이 가망성 속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연구가의 길로서 또 자신을 어떤 자기 실현,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학과 명칭이 설정되어 있다라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갈수록 어찌 보면 편리한 이 생활 속에서 발전한 어떤 이제 과학, 이제 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포화 상태는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떤 면역체, 더 강한 행동들, 이러한 대책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어떤 타고난 인간의 역사,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태어났나, 그리고 어떻게 또 다시 성장을 하고 태어나고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가, 뭐 이런 추상적인 원론의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우리가 운영해서 한 14주차차에 전부 다 운영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요 2주차에서는 일단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인간 발달의 어떤 본질, 용어의 정리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2주차에서는 이제 발달 기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주, 4주에서는 이제 이론적 접근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가장 재미없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조금 랜덤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우선시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서적, 정의적 발달, 그리고 영아기의 발달, 그리고 유아동의 발달. 그래서 유아기 발달, 아동기 발달, 청소년기 발달 따로따로 보고, 청소년기에는 신체 인지 발달을 정확하게 보고요. 그리고 또 특징으로 아동 발달에서 사회적 관계까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성인기 전기 발달의 특징, 또 중년기 발달의 특징, 노년기 발달의 특징,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복습 및 초능론까지 해서 14주를 다뤄볼까 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해요. 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같이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질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또 우리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 서로 소통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일단 용어를 한번 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 우리 발달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달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일까요? 그렇죠. 노노노죠. 일단은 우리가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고, 그 어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아라는 수정체가 생기죠. 이 수정체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라는, 발달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자, 만난 순간 배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배란이 된 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처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들, 어느 부분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발달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어떤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어떤 생애 주기별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어떤 모든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발달이라는 과정에서 저한테 침체기가 있잖아요. 그 침체기는 그러면 발달이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삶에는 항상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이 있어야지만 긍정도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잠시 정체 시기가 있어도 이 정체 시기는 계속해서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다지기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장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달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항이 있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저하되는 모습들, 침체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이 성장기에서 또 성공하는 어떤 승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습득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학습이라는 걸 한답니다. 자, 동물은 본능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꼭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서로 체험을 해가며 자기 나름대로 성장의 길, 발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건 전 생애 주기별 응애 태아가 만난 배란기부터 해서 노년기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삶을 얘기한다면 여기에 정서라든가 어떤 이제 인격을 만들어주는 인성의 완성인 이제 학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학습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학습은 꼭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알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진 부분들을 재탐색하고 이 경험은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그러니까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훈련이나 연습에서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 훈련이나 연습에서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전 생애 주기별을 표현한다면 학습은 거기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 발달 학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요? 퇴행을 할까요? 네.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내가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서 발달될 수도 있고요. 요인에 의해서 또 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누군가를 닮아가고 누군가 나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달적 변화들을 함께 어떻게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우리는 또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학습이나 어떤 상해, 질병 또는 다른 경험에 의해서 변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부모가 같이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신체 혹은 행동상의 발달상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기상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나한테 달고 있던 먹이줄이 잘리는 거잖아요. 이 먹이줄이 잘리는데 엄마의 지를 통해서 아이가 바깥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먹이 탯줄이 잘리고 그리고 밖이 차가워요.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이 공포 안에서 누군가의 보호, 누군가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아이가 깨끗이 닦여지고 아기 보에 쌓이게 되고 쌓이면서 이제 엄마의 모유를 먹게 되고 모유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성장 과정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서로가 어떻게 되었는데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과 성장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건 전 생애 주기별을 다루는 것이고
이 발달에서 학습이라는 부분은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을 재탐색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체 혹은 행동상의 발달상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성숙 다음에 뭐예요? 나의 정서가 같이 이제 삼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체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행동화. 이렇게 신체, 정신, 행동화라고 나타나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성장이란 단어는 신체적 특성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적 성장이라는 용어도 함께 쓴답니다. 성장과 발달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동일한 개념이기도 해요. 내가 성장이 되어 성숙이 되고 성숙된 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되지만 약간 어원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걸 이걸 통칭해서 우리 발달 심리학이다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는데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단어는 우리 수정, 난자와 정자의 수정의 순간부터 노년 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한 전 생애적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인지 및 성격에 대한 양적, 그리고 질적, 그리고 정적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체계적인 학문이 바로 무엇이다?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우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지금 50평생, 60평생까지 내가 쭉 살아오면서 쭉 나를 추억에 젖어본다면 나의 삶을 회고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을 회고하고 지켜보고 하는 이 과정은 나를 비하하거나 자책하자는 의미는 분명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언가 조금 더 채워넣고 그 채워넣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긋기, 버티기, 견디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과정이 내가 견디고 버텨주지 않으면 얘네들을 맞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건 내가 추구하는 과정들을 잘 이룩하기 위해서 잘 뭔가 다지기 위해서 계속 요소들을 추가해서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김치찌개를 한다. 처음엔 김치에 흰 김치에 뭔가 돼지고기 기름기 있는 어떤 부재료가 들어가야 김치찌개가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자주 먹다 보면 이제 또 결국 어떤 이제 다른 입맛을 찾기도 하고 거기에 또 뭐 이제 처음에는 육류를 넣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이제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그 해산물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을 넣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는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성장과 성숙 사이에서 발달 심리학이 나타나는 건 또 다른 창의적인 어떤 부분에 첨가가 되어서 거기서 만족감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우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건 이 다음번에 나의 레벨업 단계를 어떻게 만들까? 그건 누가 정해줘요? 예. 본인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하나 어떤 단계 역할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준비 단계에는 여러분도 분명히 소논문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이 논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연구 과정 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집필을 한번 해볼 테야. 이 기법을 활용도를 높여볼 테야.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가지치기가 된단 말이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제 독립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종속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0명 중에 5명은 음악을 해볼 거고 5명은 음악 안 하고 난 너희들이 잘하는 걸 지켜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을 해보겠다는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안 해보겠다는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서로가 분류가 되면서 어떤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학문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여기
이 보건서비스 경영대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이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이 연구자들이 나 스스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조작을 가하는 변인 자세이다가 우리가 독립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종속변이는요. 네, 그래요. 종속변이는 이미 조작된 변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서 실험자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속변이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같이 가는 거고요. 독립변이는 우리가 미술치료다, 음악치료다, 아니면 상담학이다, 임상심리학, 나는 진단검사를 하겠어. 이렇게 하나씩 가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험 집단이 지나고 나면 통제 집단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어떤 부분 이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 경쟁 체계는 아니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에서 실험 집단은 실험자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조직을 가하는 거고요. 통제 집단은요. 네. 조직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변인 외에 다른 오염 변인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지. 그러니까 통제 집단은 나는 저 어떤 이제 도구를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떠한 원 상태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비교 집단을 선정하는데 이를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자극물을 주어서 이 자극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화되는 그런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변인을 살펴보는 과정을 우리는 연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언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 안에서 내가 하나의 요인을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추가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1교시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수정의 순간부터 전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를 아우르는 어떤 전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발달적 과정에는 긍정적 과정과 부정적 과정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 과정에서는 양적, 질적 증가를 볼 수가 있고 부정 관계에서는 어떤 감소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감소라는 건 노년기에 들어서 우리 어떤 전체적인 기능, 이런 구조의 퇴화되는 모습들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내용과 구성을 다 살펴보면 우리 전 세계에 걸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연령과 시기의 인간 발달은 서로 어떻게 된다?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 영역의 제일 큰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신체 영역이 있고 어떤 생각하는 영역, 그럼 어느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인지 영역 맞습니다. 그래서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회 정서 발달에서는 감정과 정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공격성 뛸 수 있다고요. 공격성도 띄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펀치를 날려야 돼. 아니야, 나 참아야 돼. 내가 지금 참으면 모두가 다 잘 지낼 수 있어.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가늠, 조율이라는 걸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순간에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원하지 않았어도 바로바로 내가 추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행동이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행동을 나타내는 데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체적인 보여지는 이 부분과 마음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발달 여러 연령별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이제 개인의 발달 과정이 다르고 각 사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발달하는 단계는 늑대는 아이가 있고 빠르게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건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발달 주기 단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9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자, 이 9단계는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내기, 또 이제 엄마 태어나서 응애하고 누냐는 신생아기, 그리고 이제 우리 기구 생후 2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2주 후에부터는 영아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영아기는 이제 심리, 신체, 활동 면에서 우리 엄마들,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의존하는 과정도 살펴보고 또 이 의존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어휘 단계, 그리고 이제 영유아기가 끝나면 유아기, 2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기이죠. 이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기는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확산돼요. 자, 제가 자주 말했던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어떤 학습이라든가 배워야 될 점들은 언제 다 습득하게 되었다고요? 네, 6살 때까지, 유아기 때까지 다 습득한 걸로 평생을 학습하고, 학습이라는 건 뭐였어요? 발달과 경험, 내가 신체의 발달과 내가 경험하는 걸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조율해 나가는 행동화가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는 게 이제 유아기 이상부터라는 거죠. 유아기 이후에는 아동기가 들어가요. 아동기에는 유치원을 갔다가 입학이라는 신입생이라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발달된 정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발달된 정신 능력은 순간순간 내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사회를 통해서 이제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교류 단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접함이라는 거예요. 또래 집단이라는 과정을 겪고 또 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청년기, 청소년기, 우리 이제 이때 되면은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밀당이라는 구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경쟁 구도를 가지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가 오는데 이 신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신체의 어떤 이제 몸에 올록볼록 곡선이 나타나고 그 곡선 속에서 남성 그 음성 변화, 우리 이제 변환기를 나타내고 변성기를 맞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신체와 정신이 함께 만나는 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체와 정신이 함께 만나는 시기는 결국에는 나를 완성시키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된 체제들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 전기를 가는데요. 이때가 한 40세까지를 성인 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을 해서 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맞벌이 부부라는 독립된 직업인으로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성인 중기에는 어떻게 돼요? 60세 전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책임이 무거운 시기이기도 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표본이 되고 근본이 되게끔 잘 지내고 있나? 또 내 자녀를 정말 편안하게 근사하게 아이가 만족할 정도로 내가 성장을 잘 시켰을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책임감 있고 어떤 이제 성장하는 행복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줘야 하나, 그리고 생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있다. 그래서 성인 후기는 노년기까지 직장에서 은퇴해서 요즘은 이제 은퇴 디자인이라는 어떤 또 다른 우리 제목으로 많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쇠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발달 심리학들의 연구 목표들을 보면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그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규명을 해줘야 돼요. 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 통제, 그리고
이러한 발달 심리학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이제 발달의 지식의 기초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 상태로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듯 발달 심리학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뭐 아동 연구에서는 뭐 전성설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어떤 학자를 보면 이제 존 토크라는 환경 결정론적 아동관을 말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소, 장자크 루소도 있고 스탠리홀의 발달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놀드 게젤 등등. 그래서 최초로 발달 심리학 분야를 이제 확립한 사람은 이제 스탠리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객관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발달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아동의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체 발달의 가장 기본적 성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성장 속도가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기인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을 연구하게 된 스탠리 홀을 살펴보면 이제 청소년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어떤 격정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2교시에서 다시 만나요.